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너지에 대한 내용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라는 것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하죠. 자, 일이라는 것은 물체에 힘을 가해서 힘의 방향으로 이동하면 일이라고 했습니다. 물체에 일을 해주면 그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게 된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다시 일을 하는 데 쓰일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저번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일을 해서 이제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데 그 에너지의 예로 저번 시간에는 위치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봤죠. 높은 곳에 물체를 올려놓으면 그 물체가 높은 곳에 있는 것 때문에 일을 할 수 있다 했어요. 자, 에너지를 가지게 되죠. 이런 에너지를 위치 에너지, 좀 더 정확히 하자면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저번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운동 에너지란 이제 물체가 빠른 속도로 이동하고 있으면 그 속도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것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물체를 높은 곳으로 이제 들어 올리면 위치 에너지가 생겼고 그 물체를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 빨라져요. 자, 그러면 이 속력이 곧 에너지다라는 거죠. 자, 높은 곳에 있으면 그게 위치 에너지였는데 이게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면서 위치 에너지는 줄어들죠. 높이가 이제 낮아지니까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게 돼요. 그렇지만 대신에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만큼 속력은 점점 빨라져서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일을 하면 에너지를 생기게 할 수도 있고 에너지는 또 일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이 에너지가 다른 형태의 에너지로 전환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자, 운동 에너지는 뭐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도 일을 해서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저번 시간에 물체를 내가 들어 올리는 일을 했어요. 힘을 가해서 이동했으니까 일이죠. 일을 한 만큼 에너지가 생겼어요. 높은 곳에 있으면서 에너지가 생겼죠. 자, 그럼 떨어지는 과정에서는 어떤 일을 했느냐? 자, 내가 들어 올릴 때만 일을 했고 그 뒤에는 놓기만 했으니까 내가 이 사람이 물체에 한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놓는 순간 지구가 이 물체를 아래로 잡아당기고 있고 그걸 중력이라 하죠. 중력에 의해서 물체가 아래로 떨어졌어요. 힘을 가해서 이동했으니까 이것도 일이죠. 자,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뭐 사람이 일을 한 게 아니라 지구가 일을 한 거예요. 지구의 중력이 물체를 잡아당겨서 이동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중력이 일을 하니까 일을 한 만큼 이 물체는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 거죠. 자, 들어 올릴 때는 사람이 일을 해서 사람이 일을 한 만큼 위치 에너지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물체를 놓게 되면 지구가 이 물체를 아래로 잡아당기면서 지구가 물체에 일을 했고 그 일을 한 만큼 이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얻게 됐다. 이렇게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에너지는 이제 어떤 거에 영향을 받느냐? 질량과 첫 번째로 영향이 있죠. 저번 시간에 위치 에너지도 질량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가 크죠. 같은 높이에 있을 때 질량이 1kg인 거 2kg 이렇게 비교를 하면 1kg보다 2kg의 물체는 위치 에너지가 2배로 크다. 3kg짜리 물체는 3배로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도 질량이 클수록 커요. 그래서 가벼운 물체가 뭐 1m/s 속도로 이렇게 와서 충돌하는 거고 무거운 물체가 똑같은 속력 1m/s 속력으로 이렇게 오지만 더 무거운 물체가 충돌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충돌했을 때 그 충격이 다르겠죠. 질량이 작은 물체보다 질량이 클수록 위치 에너지, 운동 에너지도 역시 크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질량과는 비례하고 자,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를 높이하고 비례했었죠. 높이 올라갈수록 같은 질량의 물체라도 높이 올라갈수록 높이에 비례한다. 1m보다 2m, 3m 이렇게 올라가면 위치 에너지가 2배, 3배로 증가하죠. 자, 운동 에너지는 그러면 속력과 관계가 되겠죠. 속력이 빨라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네, 속력이 빠를수록 당연히 운동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속력이 2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도 2배가 되느냐? 위치 에너지가 아니라 운동 에너지죠.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 2배가 될까요? 속력이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3배가 될까? 네,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것보다 더 커요. 자,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2배가 아니라 4배가 돼요, 4배. 자, 속력이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9배가 돼요. 자, 이렇게 속력의 제곱과 운동 에너지가 비례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수학 시간에 여러분 뭐 비례, 반비례 이런 내용을 배웠을 건데 비례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이런 걸 말하죠. 네. 네, y는 ax 이런 형태면 뭐 비례다. y는 x분의 a 이렇게 돼 있으면 반비례다. 수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이때 x와 y는 비례하는 관계고 a는 상수. 상수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숫자를 말하는 거죠. 변하지 않는 숫자.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위치 에너지는 공식이 9.8 mh였죠. m은 질량, h는 높이예요. 자, 그러면 이때 뭐 질량은 똑같이 1kg이라고 치고 이 물체의 높이를 달리했을 때는 네, 질량이 1kg이면 질량이 딱 정해져 있다면 이제 9.8이 상수가 되겠고 정해져 있는 상수죠. 그리고 m도 질량을 뭐 일정하게 했다면 m도 상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높이에 따라서 위치 에너지가 달라진다. 위치 에너지 높이가 2배가 되면 위치 에너지도 2배. 이게 3배가 되면 이것도 3배니까 얘하고 얘는 비례하는 x와 y가 비례하는 관계. 이렇게 그래서 높이와 위치 에너지가 비례한다. 높이는 일정하게 두고 질량만 바꾸어 보면 어떨까요? 높이는 일정하게 두면 9.8h는 뭐 일정한 값이 되겠고 질량 m이 달라지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질량 1kg, 2kg, 3kg 이렇게 질량이 증가할수록 위치 에너지도 2배, 3배. 얘가 2배, 3배 되면 위치 에너지도 2배, 3배 되니까 위치 에너지와 질량이 비례한다. 이런 내용을 알 수 있어요. 자, 오늘 배우기 때는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로 운동 에너지는 뭐와 비례하느냐? 역시 질량과 비례하죠, 질량. 네, 질량과 비례하고. 근데 속력과는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과 비례한다고 했어요. 자, 질량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가 2배, 질량이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 3배가 되지만 속력은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9배. 9배가 아니라 네, 속력이 2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4배. 속력이 3배가 되면 운동 에너지는 9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관계에 이 제곱과 비례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질량과 속력의 제곱을 곱한 값이 되겠고 이 앞에는 어떤 상수 A가 붙어야 되겠죠. 자, 위치 에너지에는 앞에 9.8이라는 상수가 붙었는데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질량 곱하기 속력의 제곱. 이게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공식 중요하니까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겠고.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네, 2분의 1 곱하기 질량 우리가 앞에서도 M이라고 표시했죠. M. 네, 질량은 M으로 표시하고 속력은 V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V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이다. 이 공식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위치 에너지는 9.8 mh다. 이 공식 저번 시간에 배운 내용이죠. 이 두 공식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도 여기 나와 있는데 이 공식 잘 기억해야 되겠고 운동 에너지는 물체의 질량과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과 비례한다. 그래서 이 그래프 보니까 질량과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비례하는 관계라서 이런 직선 형태의 그래프가 됐습니다. 자, 운동 에너지가 속력의 제곱과 비례해서 이런 그래프가 됐죠. 역시 여기 x축은 이게 속력이 아니라 속력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되겠고 속력의 제곱이 아니라 속력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래프가 이런 모양이 아닐 거예요. 이런 모양이 아니라 요렇게 가면 갈수록 이제 기하급수로 팍팍 증가하는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속력과 비례하는 게 아니라 속력의 제곱과 운동 에너지가 비례한다. 이게 오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식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 담구가 나와 있어요. 이 담구는 이렇게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알아봤는데 이 식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실험이 되겠어요. 자, 이 실험에서는 쇠구슬을 떨어뜨려서 떨어뜨리면 속력이 증가하겠죠. 이때 속력이 얼만큼 되는지 속력을 측정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쇠구슬의 질량도 측정해야 되겠죠. 자, 질량과 속력을 알면 우리가 이 앞에 공식에 의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공식은 2분의 1 mv 제곱이니까 질량, 속력만 알면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운동 에너지를 계산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위치 에너지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비교해서 값이 어떤지를 비교해 보는 그런 실험이 되겠는데요. 자, 먼저 이제 쇠구슬의 질량은 얼마인가 재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직접 실험을 할 거 아니니까 그냥 적당하게 계산하기 편리하도록 그냥 쇠구슬의 질량은 1kg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쇠구슬의 질량은 몇 kg인가? 1kg. 네. 재보니까 1kg이었다. 이렇게 치는 거, 이렇게 치고. 자, 그 다음에 스탠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장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쇠구슬을 위에서 이렇게 놓으면 아래로 떨어지는데 밑에 쾅 너무 세게 충돌하면 뭐 시끄럽고 하니까 여기다 밑에 종이컵에다가 모래를 담아놓고 떨어뜨려요. 자, 그리고
자, 이게 O에서부터 A점까지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이제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 길이를 재라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를 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O에서 A까지만 재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겠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이 지점에 속력 측정기가 있어요. 속력 측정기가 여기 있으니까 쇠구슬이 여기 도착하는 순간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을 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위치 에너지를 비교하려면 여기 밑에서부터 이까지 길이를 재는 게 아니라, 자, 기준면이 지금 바닥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A가 있는 속력 측정기가 있는 이 지점이 기준면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기준면이고 이 밑에 내려가서 이동하는 뭐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네, 그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떨어지면 속력이 점점 더 빨라졌겠죠. 근데 여기 밑에서의 속력은 재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측정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고, 자, 이까지만 보자는 거죠. 여기가 기준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O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는 얼만큼이냐면, 뭐 이 관이 뭐 1m짜리 관인데 중간쯤에 달았으면 이게 0.5m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0.5m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실제 실험하면 여기 이 쇠구슬을 여기서 이게 들면 안 되고, 사실은 여기 이 높이에서 잘 해야 되겠죠. 여기서 쇠구슬을 딱 놨을 때 속력 측정기에서 속력이 얼마나 측정되는지를 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뭐 실험을 여러 번 해서 평균을 내게 돼 있어요. 자, 왜냐하면 이걸 손에 놓을 때 뭐 조금 위에 할 수도 있고 조금 밑에 할 수도 있고, 혹은 손이 뭐 끈적끈적해서 손이 잘 안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떨어뜨리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으로 쇠구슬 아래로 밀었다든지, 뭐 이런 외부 요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차가 생기게 하는 요건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 번 반복을 해서 평균을 내면 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물체를 떨어뜨려서 속력을 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뭐 실제 실험을 안 했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대강 적어 봤어요. 그래서 3.13, 3.12, 3.14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평균이 3.13이 되겠죠. 여기서의 쇠구슬의 속력이 3.13 미터 퍼 세크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운동 에너지 어떻게 되겠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질량, 질량은 아까 1kg이라고 했죠. 그냥 계산하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 1kg 곱하기 속력은 3.13인데 이거의 제곱이죠. 이거의 제곱 한 값이 바로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O 지점에 있던 물체를 가만히 놓아서 이까지 떨어지는 순간에 운동 에너지를 쟀죠. 이거는 지구의 중력이 이 물체를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에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지구가 중력이 이 물체의 한 1의 양은 어떻게 되고, 1을 계산해 보면 1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1. 자, 1이라는 것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죠. 자, 근데 여기서 힘이라는 것은 중력인데,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다가 9.8을 곱하면 힘이 된다고 했죠. 그럼 이제 9.8 곱하기 물체의 질량 1kg 이렇게 하면 이게 바로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되겠고, 중력의 크기가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리는 O에서 A까지는 아까 0.5m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동 거리는 0.5m가 되겠어요. 0.5. 자, 이걸 계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자, 식을 먼저 적었는데 이 식에 대한 값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자, 근데 3.13의 제곱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 있도록 계산기를 가져왔어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은 0.5죠. 0.5 곱하기 1은 곱하나 마나 마찬가지지만 1을 곱했어요. 그 다음에 3.13의 제곱은 두 번 곱한다는 얘기죠. 3.13 곱하기 3.13을 두 번 곱했어요. 그렇게 곱해서 계산해 보니까 4.984 이렇게 나왔는데, 4.898 이렇게 나왔는데 반올림 하면은 4.9 정도에 나오죠. 값이 나오죠. 그럼 이 단위는 어떻게 될까요? 운동 에너지의 단위. 자, 에너지의 단위는 우리가 저번에 알아봤듯이 에너지는 1과 똑같은 단위 줄을 쓴다고 했죠. 그래서 4.9 줄에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중력이 물체의 한 1의 크기는 어떻게 되느냐? 중력의 크기는 9.8 곱하기 1이 되겠고, 거리는 0.5 이렇게 곱하면 뭐
이것도 곱하기 하면 역시 4.9줄이 나오죠. 자, 이렇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으로 계산해 보니까 4.9가 나왔고, 그때 한 1, 중력이 물체 한 1도 역시 4.9가 나왔어요. 그래서 중력이 이 쇠구슬을 잡아당기는 일을 했는데, 이 중력이 일을 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쇠구슬은 위치 에너지가 있었죠. 이곳에 있으면서 여기서 여기 기준면으로부터 0.5m 높이에 있었어요. 0.5m 높이에 있었는데 이 물체의 위치 에너지는 얼마일까요? 위치 에너지 구하는 공식 역시 9.8 mh죠. 9.8 곱하기 질량 1kg 곱하기 높이 0.5 이렇게 하니까 결국 네, 이게 바로 이 쇠구슬이 가지고 있는 위치 에너지가 되겠죠. 위치 에너지 값이 4.9였는데 여기서 이까지 떨어지는 동안에 위치 에너지가, 여기는 기준면이 여기이기 때문에 여기는 4.9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 도착하는 순간은 여기가 기준면이니까 위치 에너지가 0이 되겠죠. 위치 에너지가 0이 돼서 위치 에너지 4.9였던 게 0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운동 에너지 처음에는 정지했으니까 0이었는데 여기 도착하는 순간 4.9줄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고, 이 운동 에너지, 네, 그리고 이 운동 에너지 생긴 것은 지구의 중력 때문에 생긴 거죠. 중력이 일을 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네, 그리고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뭐 해석을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 여러분 이제 운동 에너지 배웠는데, 운동 에너지 구하는 공식 잘 기억해 주시고, 질량과 운동 에너지가 비례하고 속력의 제곱과 운동 에너지가 비례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면 되겠습니다.